안녕하십니까? 정치의 본질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으며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한 정치적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효율,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계산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오랫동안 교묘한 화법으로 위기를 넘겨왔던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그리고 국힘당의 민낯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청와대 회동부터 이해운 낙마 사태, 그리고 개혁신당 내부의 분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로 꿰어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청와대 상춘제에서 있었던 원탁회의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전쟁터였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무려 19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떳한 눈으로 나타나 이재명 대통령의 면전에서 당돌한 요구를 던졌습니다. 바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논리는 겉보기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이미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 굳이 특검을 꾸려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면 더 싸고 빠르게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효율성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치판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화법인지 단박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효율과 비용을 핑계로 내세울 때는 대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그에 맞는 구실을 찾을 때뿐입니다. 그들은 특검이 권력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것은 나쁜 선례라는 그럴듯한 프레임을 짰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대중은 무의식적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쪽을 잔인한 복수자로, 반대하는 쪽을 미래를 생각하는 합리적 세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복수기로 몰아세워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논리의 탑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의 송곳 같은 지적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용 대표는 본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삼내란 사태가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권력의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보여준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 세력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건재하며 기세를 떨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지나간 과거사로 규정하고 덮으려는 시도야말로 진실을 영원히 어둠 속에 묻으려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번 2차 종합특검법에는 지난 수사에서 미처 밝혀지지 않은 외관 문제, 군사반란의 구체적 혐의, 노상원 수첩의 비밀,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을 두고 돈을 아끼자고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천박한 인식일 뿐만 아니라 진실 규명을 막기 위한 가장 비겁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의 발언 또한 결정적이었습니다. 종합특검은 과거를 들쑤시는 부관참시가 아니라 무너진 역사와 민주주의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재건축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수사본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겉으로는 합리적인 척하지만 결국 수사 통제권을 쥐고 흔들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려는 꼼수임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준석과 천하람, 그리고 국힘당이 보여주는 선택적 정의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헌금 특검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며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국힘당이 결사반대하는 신천지 특검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거나 은근슬쩍 국가수사본부로 넘기자며 피해갑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정치권과 종교 권력이 유착되었다는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덜 얽힌 종교 집단은 특검으로 파헤치자고 하면서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한쪽은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고 다른 한쪽은 방패로 막아준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잘 짜인 각본에 의한 정치쇼가 됩니다. 결국 이들이 특검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비용도 효율도 아닙니다. 특검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도구가 자신들의 가장 아픈 치부를 건드릴까봐
그 칼끝이 자신들을 향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론과 검증 결과를 수용하여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 야당도 유감이다 정도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국힘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현진, 주진우, 박수영 등 국힘당 의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청와대 검증 실패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천하람 역시 거들며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잠깐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이해훈이 누구입니까? 평생을 보수정당에 몸담았고 국힘당의 공천을 받아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그들 내부의 검증 시스템을 수차례 통과했던 인물입니다. 그들이 보수의 여전사라며 치켜세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처음 보는 흉악범을 대하듯 몰아붙이며 모든 책임을 현 정부의 검증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가당착의 끝판왕 아닙니까? 국힘당이 지금 분노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가 아니라 바로 국힘당 자신입니다. 도대체 과거에 공천 심사를 할 때 무엇을 보았단 말입니까? 이런 의혹들이 수두룩한 인물을 알고도 공천했다면 공범이고 모르고 공천했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지금 그들이 쏟아내는 비난의 화살은 결국 돌고 돌아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국힘당 출신 인사가 다른 정부에서 일하려 하면 변절자 프레임을 씌워 과거를 탈탈 털어 매장해버리는 잔혹함. 이것이 바로 진정한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밖으로는 남의 티끌을 비난하느라 바쁜 개혁신당. 과연 그들 내부는 안녕할까요?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그들이 과연 정당으로서의 기본을 갖추었는지 의심케 합니다. 구형모 최고위원의 탈당 선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가장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인사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그토록 강조하던 합리적 보수, 새로운 정치의 모습입니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리더십에 누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또한 김성열 전 조직사무부총장의 탈당도 의미심장합니다. 민주당 관련 의혹에 이름이 거론되자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현실은 명확합니다. 개혁신당은 외부를 향해 훈계할 만큼 단단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부의 신뢰는 깨졌고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속도는 빛보다 빠르지만 자기 내부의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하는 속도는 거북이보다 느립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해훈 낙마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데 집중하는 동안 정작 자신의 당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정국의 핵심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인사를 철회하느냐 마느냐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가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누구를 더 아프게 공격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끝까지 일관되게 지켰느냐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 국힘당과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는 정치는 원칙에 기반한 기준의 정치가 아니라 철저히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의 정치입니다. 자신들에게 칼이 향할 것 같으면 효율과 미래를 핑계로 도망치고 상대를 공격할 기회가 생기면 과거의 동지조차 무참히 짓밟는 그 얄팍한 셈법, 그 계산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국민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결국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수사받을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받고 책임질 사람은 변명 없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은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내세운 기준이 공정함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려는 정치, 그 과정을 지연시키고 뒤틀려는 정치 세력에게 더 이상 설 자리는 없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와 정치적 셈법에 대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